Parasite. 안녕하세요. 써니미닛의 신기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기생충과 아카데미와 CJ그룹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 원, 제이리와 미키리가 CJ그룹을 통해 지난 25년 동안 문화사업에 투자한 대략적인 총액 추정액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CJ그룹이 투자했고 그 투자를 주도했던 인물은 바로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영어 이름은 제이리 그리고 미키 리인 거죠. 지난 11일이었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고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기생충이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서 작품상 수상 소감 발표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발표했던 수상 소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바로 CJ그룹의 부회장 이미경 부회장 미키 리입니다. 근데 이미경 부회장은 소감을 발표하면서 제 남동생 제이에게도 고맙다. 여기서 제이는 이재현 회장이고요. 감사를 표했던 이유는 사실상 8조 원의 투자는 비즈니스적으로는 무모하기까지 한 투자이기 때문인 거죠. 2018년 CJ E&M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매출은 4조 4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당시 최대 영업이익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300억 원 정도였죠. 영업이익률이 5%, 6%로 오갔는데요. 8조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CJ가 25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추정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CJ 역시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돈 이외에 다른 IP를 얻어냈던 것이 더 의미가 있겠죠. 11일 아카데미 시상식 당시에요. 책임 프로듀서 자격으로 무대에 오른 임경 CJ그룹 부회장은요. 봉준호 감독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고 올렸고요.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CJ가 2010년대 이후로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만큼은 수익률을 따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계적인 것을 만들려고 했던 설국열차나 옥자와 달리 한국적인 것을 통해서 세계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설득해낸 기생충의 성공은 역설적인 지점이 또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해서 많이 화제가 됐던 이야기였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CJ그룹이 갖고 있는 문화사업의 핵심 전략을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이야기한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CJ그룹이 문화사업을 시작했던 이유이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8조 원을 투자해온 전략 그 자체는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인 것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마케팅 교수인 엘리 오펙이 이 연구 사례에서 매우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도 CJ그룹을 이끄는 두 비즈니스맨들이 갖고 있는 문화사업에 대한 신념 그리고 선택과 집중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적자투성이었지만 북미 한류의 확산을 위해서 케이콘이라고 하는 대규모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주목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 논문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CJ의 선택은 돈 낭비일까 아니면 신념의 투자일까? 매년 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적자 폭도 커집니다만 그러나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플랫폼으로서 케이콘을 키우겠다는 목표로 오히려 운영되는 도시로 뉴욕, 로스앤젤레스, 심지어 도쿄까지 확장시키기까지 합니다.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입성과 수상은 이런 추상적인 가치가 좀 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가치로 보여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최고 경영자가 있었다는 것도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근데 CJ의 문화 투자는 시작부터 상당히 무모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1995년 드림웍스 투자가 대표적인데요. 당시에 드림웍스의 지분 30%를 3억 달러에 사들이는 투자였습니다. 당시 드림웍스의 3인방 설립자는 스티븐 스필버그, 제프리 카첸버그, 그리고 데이비드 게펜이었는데요. 젊은 오너 회장이었던 이재현 회장은 직접 이 3인방을 만나 청바지 차림으로 나타나서 피자를 함께 먹으면서 투자를 설득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투자는 할리우드 지형도를 알았다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제프리 카첸버그는 디즈니에서 쫓겨난 상태였고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파라마운트와 관계가 어려워진 상태였죠. 메이저 스튜디오에 눈밖에 난 인물들한테 투자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투자였고 그 과정에서 더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림웍스는 창업 이후 20년 동안 슈렉, 쿵푸 팬더, 마다가스카 시리즈 등 총 27편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J는 결국엔 2010년에 보유하고 있었던 드림웍스 SKG의 지분 4.95%를 3,58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왜냐하면 드림웍스가 결국은 파라마운트에 매각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드림웍스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헐리우드의 새로운 교두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케이콘이었던 거죠.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헐리우드와의 연합을 통해서 한국 영화를 만들고 복문 시장을 겨냥했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CJ가 만들어낸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서 북미 시장과 세계 시장을 직접 겨냥하는 전략을 썼고요. 그 과정에서 케이콘이라고 하는
플랫폼 페스티벌을 만들어냈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전략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주목했던 전략이 되는 것이고요. 2020년대부터 CJ는 헐리우드 메이저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겁니다. 헐리우드의 영화 컨텐츠 파이프라인을 노리고 그 컨텐츠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표적인 기업이 소니였죠. 직접 돈으로 헐리우드 메이저를 인수하는 결정을 했었는데요. 반대로 CJ의 전략은 돈으로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컨텐츠로 헐리우드 배우, 감독, 제작자들의 마음을 사는 전략을 썼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은 봉준호 감독의 결실이기도 하면서 CJ가 헐리우드에서 일정 정도의 지분과 존재감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 과정에서 CJ가 아카데미 캠페인에 들인 비용은 불자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CJ의 다음 목표는 영화만이 아니고 드라마가 될 겁니다. 극장이 아니라 OTT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는 현재의 컨텐츠 비즈니스의 흐름을 잇고 있기 때문인 거죠. CJ는 미스터 선샤인, 아스달 연대기, 호텔 델루나 그리고 요즘 화제적인 사랑의 불시착을 만든 스튜디오 드래곤을 인수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됐는데요. 한국 드라마 제작사 최초로 미국에 지사를 설립했고 미국의 여러 제작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이건 넷플릭스가 헐리우드에서 자리를 잡았던 전략과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의 해외 매출 비중은 30% 정도인데요. 단지 국내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를 해외 배급해서 벌어들인 수익이죠. 2021년까지는 매출 목표가 50%입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특히 헐리우드와 미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경쟁자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역시도 CJ와 마찬가지로 헐리우드에 수없이 많은 경쟁력 있는 컨텐츠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대표적인 중국 기업이 바로 왕중진 회장의 파이브라더스입니다. 파이브라더스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미 헐리우드에서 상당히 큰 돈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워너브라더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파이브라더스의 시장 가치는 175억 위안에 달하는데 한국 돈으로 3조 500억 원이 넘습니다. 소속 스타가 100여 명이 넘어가고요. 매년 중국 박스오피스 최고의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특히 중국에는 한국의 봉준호 감독 못지않은 중국의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불리는 펑샤오강 감독이 있습니다. 최근 아카데미는 배경 이주 중심이라고 하는 화이트와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한 화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흑인 중심의 영화들이 작품상을 휩쓴 해도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헐리우드의 아웃사이더가 주류 영화상을 휩쓰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바로 한국 영화의 해라면 내년과 내후년이 중국 혹은 그 이외의 다른 영화의 해가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결국 아시아 문화 리더 자리를 놓고 한국의 CJ와 중국의 파이브라더스의 경쟁이 공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격전지는 아카데미와 북미 시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수상은 그 자체로 한국 영화로서는 엄청난 성취입니다. CJ가 지난 25년 동안 영화를 비롯한 문화사업에 투자한 총액은 8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이후로는 제이리와 미케리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까지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사실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죠. 사실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예. Writing a script is always such a lonely process. We never write to represent our countries.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ank you. 지금까지 서디님이셨고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과 그 배경이 되었던 CJ그룹의 지난 25년 동안의 문화사업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